자, 우리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요. 시험에 제일 적게 나올 때가 3문제, 제일 많이 나올 때가 5문제가 나옵니다. 외울 게 무척 많습니다만은 여기는 외워놓으면 문제를 다 맞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문제가 쉽게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 맞히고 들어가야겠습니다. 처음 외울 때는 힘들겠지만요. 이것을 좀 빨리 외우시면은요 뒤에 공부가 쉬워집니다. 용도, 지역이 우리 부동산의 가장 기본이거든요. 영어로 말하면 알파벳입니다. 빨리 외워야겠죠. 먼저 우리 용도, 지역은요. 대한민국의 전 국토를 토지의 용도에 따라서 지역을 나눠놓은 것을 이것을 용도, 지역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은 먼저 중복해서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중복 지정할 수 없다. 하나의 토지에는 용도 지역 한 개만 지정해야 돼요. 뭐 농림지역 겸 뭐 도시지역 이거 안 돼요. 하나만 지정해야 되고 또 용도 지역 지정 변경이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 1번에 있었죠. 그래서 용도 지역 지정 변경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합니다.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고요. 물론 예외적으로 특례가 있었고 세 번째, 누가 이것을 지정하는가? 용도 지역을 지정하는 지정권자는 용도 지역 지정을 결정하는 거니까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예요. 자, 이 결정권자 원칙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예외 국토부 장관인데 결정권자를 물어볼 때, 권한자를 물어볼 때는 계급 순으로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정권자는 국토부 장관, 시 도지사하고 대도시시장입니다. 대도시시장 이렇게요. 근데 여기서 대도시시장 대신에 시장 군수라고 나옵니다. 시장 군수 X죠. 그래서 시장 군수할 때 시장은 50만 안 되는 시장도 포함되니까 틀렸고요. 군수는 안 돼 틀립니다. 계속 시장 군수로 틀리게 나와요.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입니다. 그래서 용인시의 용도 지역 지정은 용인시장이 하지만 하남시의 용도 지역 지정은 누가 해요? 경기 도지사가 하죠. 도지사가. 그 다음에 네 번째 용도 지역을 지정했을 때 그 지정 효과가 있습니다. 자, 지정 효과는 용도 지역에 따라서 행위 제한을 적용하는 거예요. 행위 제한을 적용합니다. 이 행위 제한의 종류가 세 가지입니다. 건축 제한, 건폐율, 그리고 용적률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예요. 그래서 용도 지역에 따라서 어떠한 종류의 건물을 지을 수 있다 못 짓는다. 이것을 건축 제한 그래요. 우리가 조용한 주택가에서는 나이트클럽 못 짓죠. 바로 건축 제한에 걸려서 못 짓습니다. 그 다음에 건폐율, 100평의 대지에 건물 50평을 지면 건폐율 50%예요. 그러면 건폐율은 왜 등장하냐 그러면 건폐율은 소화 목적입니다. 소화 목적. 아무런 규제가 없으면 100평의 토지를 가지는 사람은 건물 100평 다 짓기를 원하죠. 어느 마을에 건물이 100개가 있었다. 100개의 건물이 다 붙어 있을 거야. 가운데 건물이 불나면은요, 마을이 통째로 사라집니다. 그래서 대지 안에 공지를 확보하면 옆에 건물에 불이 옮겨 붙지도 않고 불났을 때 불 끄러 들어갈 공간도 확보할 수가 있죠. 그래서 건폐율은 소화 목적이에요. 소화 목적. 그다음에 용적률은요, 건축물의 높이하고요, 인구수를 규제할 때 용적률을 사용합니다. 높이하고 인구수. 그래서 건축물의 높이를 높이는 방법, 용적률을 완화시켜주면요, 건축 높이가 높아지고요. 그 다음에 건물이 커지기 때문에 인구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높이하고 그 다음에 인구수를 규제할 때 용적률을 쓰고요. 그 다음에 건축 제한은 원칙이, 건축 제한의 원칙은요, 국토계획법 시행령으로 합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예외적으로 특별 규정이 있을 때는 그
특별 규정을 우선 적용합니다. 예. 이게 이제 용도 지역에 대한 거고요. 이제 다섯 번째로 용도 지역에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게 바로 종류하고 뜻을 암기하는 것이죠. 바로 용도 지역의 이제 종류가 나옵니다. 뜻하고 그 세분되는 것 등은 이제 다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전 국토는 기본이 4개 용도 지역이죠. 4개 용도 지역, 도시 지역, 관리 지역, 농림 지역, 그리고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죠. 자연환경 보전 지역. 예. 요 4개 지역은요. 4개 지역은 우리가 이 정도는 충분히 외울만 하다. 이제 자신감이 생겨 있습니다. 4개는 외울만 하다는데 4개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4개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도시 지역은 또 다시 세분이 됩니다. 여러분, 도시 지역이 다시. 그래서 도시 지역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주택가가 있어요. 여기가 주거 지역입니다. 도시 지역 중에서 상가가 들어서 있는 곳이 있어요. 여기가 상업 지역이고요. 도시 지역 안에 공장이 들어서 있는 지역, 거기가 공업 지역입니다. 도시 지역 안에 건물을 안 짓고 숲을 만들어 놓은 곳이 있어요. 여기가 녹지 지역이에요. 그래서 도시 지역은 다시 4가지로 세분이 돼요. 주, 상, 공, 녹 4개 세분되고 개발된 곳이 어디냐 그러면 주, 상, 공 그래야 돼요. 주거, 상업, 공업 지역 3군데만 개발된 곳이에요. 개발 안 된 곳이 어디냐 그러면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지역, 녹관, 농자 4군데 개발 안 된 사촌들입니다. 개발 안 된 사촌, 녹관, 농자. 자, 그러면은 이 도시 지역이 4가지로 세분이 되는데 현재 서울시는요 다 도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시는요 관리나 농림, 자연환경 보전 지역 없어요. 예, 여러분 다 도시 지역에 사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가끔 가다가 이런 데 사시는 분이 있어요.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 우리 동영상 수험생 중에 가끔 있습니다. 자연 사시는 분도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도 기억나는데 예전에요. 학원에 그 학생 2명이 이렇게 보니까 쓰레빠를 신고요. 추리닝을 입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남학생 2명이. 그래서 이제 품행이 단정하지 않아 보이잖아. 보면은. 그래서 이제 학원에 올 때 편하게 오는 건 좋은데 이렇게 쓰레빠 신고 그 다음에 추리닝을 갖다 이렇게 대충 접어 입고 와요. 항상 똑같은 옷이야. 교복처럼 입고 오더라고. 그때 그 수업 시간에 제가 그래서 지나가는 말로 이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사시는 분 손들어 보라니까 2명이 손드는 거예요. 충남 당진에서 유학 온 거예요. 서울까지. 중개사 공부하려고요. 충남 당진에서. 예. 왜 그러니까 인천 제철소 거기 있잖아요. 거기 당진에 제철소 있죠. 거기 들어서면서 부동산 값이 막 오르고 부동산이 화랑인데 거기에요. 자격증을 가진 중개사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거기서 원주민 부동산 하겠다는 거지. 보는데 거기 토박이니까. 근데 도저히 공부하는 환경이 그 일대가 없다는 거예요. 학원도 없고 예, 동영상도 그렇게 해서 우리는 서울 올라가서 원룸을 잡아놓고 둘이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학원시에 나오니까. 대단하죠. 예, 예. 그래서 결국 2분 붙었어요. 붙었습니다. 붙어가지고 이제 그 당진에서 부동산 일을 하죠. 예. 그래서 서울 유학파 부동산이야. 유학파. 예.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거의 나라에다 건의하잖아요. 자격증 없는 사람들 단속해 달라고 막 그래. 온 동네 자기 둘밖에 없어 자격증이. 예. 그래서 그분들이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 살던 분이에요. 집이. 왜? 그 동네에 자기 집하고 옆집 그 2 친구가 다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 집이. 예. 인터넷도 안 돼. 예. 그래서 여기 4개의 용도 지역인데 우리 서울은 다 도시 지역이라 그랬죠. 그러면 주거, 상업, 공업, 녹지 4개로 세분돼서요. 엊그저께 제가 이거 강의하니까 이 정도까지는 외울 수 있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죄송스럽게 더 추가로 또 세분이 돼서 미안해 죽겠네 이거. 주거 지역도 또 세분이 돼.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주거 지역은 다시 전용 주거 지역, 일반 주거 지역, 그리고 준 주거 지역으로 나눠집니다.
전용 주거 지역은 옛날부터 있던 조용한 주택가를 말해요. 옛날부터 있던 조용한 주택가. 그런데 다시 전용 주거 지역이 1종하고 2종으로 세분이 돼요. 제가 이제 1종, 2종 쓰는 순간 쓰러지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야, 저것까지 어떻게 외우나 싶은데 다 외울 수 있어요. 전용 주거 1종은요. 단독주택이에요. 단독주택 중심입니다. 중심의 양호한 주거 환경을 확보하는 곳이에요. 양호한 주거 환경을 확보하는 곳이 전용 주거 1종. 그러니까 단독 주택이 있는 옛날부터 있던 조용한 주택가. 전용 주거 2종은 공동주택 중심입니다. 양호한 주거 환경을 확보하는 곳. 그래서 공동주택은 세 가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그러면 아파트도 물론 지을 수 있는데 실제로 아파트는 많지 않고요. 거의 다 연립이나 다세대가 중심이 전용 주거 2종. 아파트 지을 수 있습니다. 일반 주거 지역은 진짜 죄송한데 3개로 세분이 돼요. 이렇게 많이. 1종, 2종, 3종으로 세분이 되는데 일반 주거 1종은요. 저층 주택이에요. 저층 주택. 이때 저층은 4층 이하를 말해요. 저층 주택 중심에 이는 이제 편리한 주거 환경입니다. 편리한 주거 환경을 확보하는 곳이다. 그래서 일반 주거 1종은 아파트를 못 지어요. 아파트는 5층부터가 아파트거든. 일반 주거 1종은요. 바로 신도시에요. 단독주택 단지 같은 데가 일반 주거 1종이에요. 그래서 일반 주거 지역은 새롭게 만들어지는 주거 지역을 말해요. 예를 들어서 재개발, 재건축 끝난 곳, 택지 개발 지구나 도시 개발 구역이나 이렇게 해서 새롭게 주거지가 만들어지잖아요. 거기가 일반 주거 지역인데 우리가 신도시에도 아파트만 짓는 거 아니죠. 단독주택 단지가 바로 일반 주거 1종이라 보시면 돼요. 4층 이하 아파트 못 짓고요. 일반 주거 2종은요. 중층 주택이에요. 중층 주택. 그 다음에 일반 주거 3종은 중고층 주택 중심입니다. 2종과 3종은 다 층수 제한이 없어요. 옛날에 일반 주거 2종은요. 15층 이하로 짓는다는 층수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서울에 뉴타운 사업하면서 18층 이하까지로 또 개정했다가 현재는 층수 제한이 없어요. 일반 주거 3종은 고층 아파트 짓는 곳인데 역시 층수 제한이 없습니다. 준주거 지역은요. 요 주거 기능 플러스 상업 기능이 더해지는 곳이 준주거 지역. 주택과 상가가 섞여 있는 곳이고요. 좀 시끄러운 곳입니다. 자, 주거 지역은 이렇게 세분이 되네요. 예. 그다음 이제 상업 지역은 다시 4가지로 세분이 돼요. 중심 상업 지역, 일반 상업, 근린 상업, 유통 상업 지역 4개로 세분이 됩니다. 중심 상업 지역은 도심이나 부도심의 상업 지역이에요. 서울의 도심, 용산 북쪽, 서울의 부도심, 영등포, 영동, 청량리, 왕십리, 상암, 수색이에요. 그래서 도심과 부도심의 상업지역, 중심 상업지역. 자, 일반 상업지역은 특징이 없어요. 일반적인 상업하는 곳입니다. 일반적인 상업하는 곳. 대표가 서울의 명동역이나 논현역 일대 같은 데가 일반 상업지역. 근린 상업지역은 주택가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상업지역을 말하고요. 실제로 가보면 다 재래시장이 근린 상업지역이에요. 뜻은 일용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곳입니다. 일용품이나 서비스 공급. 이때 서비스는 용역의 의미예요. 간판 달아드립니다. 보일러 고쳐드립니다. 이건 용역의 의미고 무슨 길에 보면 뭐 아가씨 서비스 이런 거 아닙니다. 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위락시설 근처에 있는 그런 거 아닙니다. 여기는 용역의 의미예요. 일용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곳. 바로 여기가 실제 가보면 거의 다 재래시장이에요. 그 다음 유통상업지역은요. 트럭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에요. 유통상업지역 어떻게 쓰는가 가서 보면은요. 차량기지나 차고지, 화물터미널, 시외버스 터미널, 농수산물 시장 이런 데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유통 기능을 증진시키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 유통상업지역의 특징은요. 주택을 못 짓게 합니다. 이건 주택 건축이 금지가 돼요. 너무 시끄러워서요. 자, 우리 상업지역 종류 4개를 기억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공업지역이 나오는데요. 공업지역은 전용 공업지역, 일반 공업지역, 그리고 준공업지역이 되어 있어요. 전용 공업지역은 중화학이나 공해성 공업을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전용 공업지역을 가보면은 다 바닷가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염 물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바다에다 버릴 수밖에 없죠. 다 바닷가고요. 그 다음 이 전용 공업지역은요. 지반이 튼튼해야 돼요. 지반이. 그리고 근처에 항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진 나죠. 지진 때를 피해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주 까다로운 조건이 필요한 데가 여기 전용 공업지역이라서요. 나라도 지 멋대로 지정 못해요. 왜? 중화학이나 공해성 공업할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춘 땅이 많지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드디어 새만금 사업을 시작한 겁니다. 새만금 사업의 목적, 전용 공업지역 확보입니다. 끝나고 나면 바닷가 주변은 다 전용 공업지역이고요. 그 안쪽은 부수적인 효과로 이제 골프장이 들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새만금이 사업 착수하자마자 골프장 회원권 값이 폭락한 겁니다. 이제는 골프장이 공급이 늘어나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일반 공업지역은 일반적인 공업하는 곳이 아니에요.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을 배치하는 곳이고요. 공업을 배치하는 곳이고, 준공업지역은 경공업, 섬유나 신발입니다. 경공업 플러스 주거 등등의 기능이 더해지는 곳이 준공업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용도지역 종류를 물어보는 시험이 많이 나오는데 상업과 공업지역을 바꾸어서 시험에 내요. 여러분 상업지역 중에서 준상업지역 있어요? 누가 냈어? 준상업지역 없죠? 전용상업지역 있나? 없어요. 이거는 공업지역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 2개를 바꿔서 시험에 많이 내요. 바꿔서. 우리 상업지역에서 우리 알바하는 어린 학생이 있습니다. 일이 힘들어서 중학교 1학년인데 근육이 있다. 그러죠? 중학교 1학년 근육이 있다. 외우고. 항상 틀리게 요거 아니면 요걸 써요. 전용 상업 X, 준 상업 X. 조심해야 돼요. 요 4개를 외워야 된다. 우리 녹지 지역은 다시 3개로 세분이 돼요. 보전 녹지, 생산 녹지, 자연 녹지로. 보전 녹지는 말 그대로 보존해야 돼. 그대로 두는 보존해야 되고요. 생산 녹지 뜻을 잘 알아두셔야 돼요.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한 지역입니다. 개발을 유보한 지역. 개발 유보했다는 것은 건물을 안 짓는다는 뜻이에요. 농사 짓기 위해서 건물 안 짓는다. 그 얘기는 농사가 수익이 더 크다. 그러면 생산 녹지 지역을 가보면은요. 우리가 도시 지역 안에도 농지가 있거든. 도시 지역 안에 있는 농지는 100% 생산 녹지예요. 그래서 도시 지역 안에 있는 생산 녹지 100% 농지입니다. 다. 그러니까 도시 지역에 농사 짓거든요. 예. 그런데 저기서는요. 주로 화훼 농업을 합니다. 부가가치가 높은 거. 자, 농림 지역에서 꽃을 재배하면 그 동네에서 팔립니까? 안 팔려요. 가끔 정신 나가는 사람이 이제 기에 꽃을 꽂고 다니는 경우는 있습니다만은 그런 거 외에는 꽃이 안 팔린다고요. 그래서 꽃은 주로 도시 지역에서 소비가 되기 때문에 거리가 멀리 떨어지면 시들거든. 그래서 도시 지역 안에 있는 농지에서는 거의 다 부가가치가 높은 화훼 농업을 하는데 그때 도시 지역 안에 있는 농지의 용도 지역을 보면 100% 생산 녹지예요. 건물 지어서 임대료 받는 것보다 농사 짓는 게 더 비싸게 수익 크다는 거예요. 농업적 생산에서 개발을 유보한 지역. 최근에 생산 녹지 지역의 땅값이 떨어지고 있대요. 꽃이 안 팔린대요.
그 김영란법 때문에. 그래서 우리 대학에서도요 스승의 날 때 카네이션 못 달아주게 돼 있습니다. 그것도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나라에서 그래가지고 그래서 요즘에는 이게 생산 녹지 지역 값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수익이 떨어지니까. 자연 녹지 지역은요 법적으로는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이에요. 제한적인 개발이 가능하다. 개발이 가능한 지역. 그러면은요, 저는 제한적이라는 말이 더 크게 느껴지는데 어떤 분은 개발자를 더 크게 느끼는 분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거의 개발 안 돼 이거. 자연 녹지는 도시 지역 안에 주말에 등산 가는 산들 있죠. 용도 지역 찾아보면 자연 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 지역 안에 주말에 등산 가는 산, 자연 녹지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서울에 보면 우리 주말에 등산 가는 산, 서울 안에 있는 산, 관악산, 서울 부분 있죠, 이렇게. 그다음 남산도 있고 있죠. 이런데 용도 지역이 다 자연 녹지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 주에 공부할 용도 구역 중에서 보통 개발 제한 구역이나 도시 자연 공원 구역도 중복돼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말이죠. 얼마 전에 우리 제3기 신도시가 들어서는 곳이 발표가 됐잖아요. 거기 용도 지역이 자연 녹지이고 용도구역, 개발 제한 구역 이런 데들이 있는 거지. 예. 그래서 제한적인 개발이 가능하다. 야, 제한적인 개발 언제 가능한지 몇십 년 지나서 이제 제3기 신도시 때 드디어 제한적인 개발이 가능하다. 자연 녹지. 예. 자, 이렇게 도시 지역은 아주 많이 세분이 되죠. 제목하고 종류 뜻을 다 외우고 그다음에 이제 관리 지역은 딱 3개로 세분이 됩니다. 관리 지역 3개로. 보전 관리, 생산 관리, 계획 관리로 세분이 되는데 요 보전 관리 지역은요. 자연환경 보전 지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기가 곤란할 때 대신 보전 관리 지정하고요. 생산 관리 지역은 농림 지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기가 곤란할 때 대신 생산 관리 지정합니다. 계획 관리 지역은 도시 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개발이 가능한 곳입니다. 개발 가능한 지역. 예. 그래서 이 관리 지역도 3개로 세분이 되는데 농림과 자연환경 보전 지역은 세분되는 곳이 없고요. 그 다음에 이 관리 지역이 생긴 게 얼마 안 됐어요. 2003년 1월 1일 날 생긴 겁니다. 2003년 1월 1일. 예. 그 이전에는요. 2002년도까지는 관리 지역은 2개의 지역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하나가 준도시 지역하고요. 하나가 준농림 지역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2개로. 이 2개로 나눠져 있던 것이 하나로 통합된 게 지금의 관리 지역이에요. 그러면 시험에 준도시와 준농림 지역이 나올까요? 시험에? 나와요. 틀린 지문으로 계속 나와. 그래서 옛날에는 용도 지역이 총 몇 개였어요? 5개였어. 2003년도부터 4개로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2003년 이후에 중개사 시험 기출 문제에 다음 중 용도 지역이 아닌 것은 해서 틀린 지문이 뭐겠어요? 준도시 지역이나 준농림 지역이나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나왔어요, 틀리게. 그럼 우리 준도시 지역은 어떤 곳이냐면요. 우리가 농촌 마을에 가면요. 그 읍사무소가 있거든요. 읍사무소 주변이 거의 다 준도시 지역이었어요. 읍사무소 주변에는 어떤 종류의 건물이 있나요? 우체국, 그 다음에 마을 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우유 보급소, 신문 보급소, 초등학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법무사 사무실 같은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뭐 다방이라든가 이런 거 있습니다. 청자다방, 솔다방 이런 데 있죠. 예. 그런데 비교적 다양한 종류의 건물이 들어서 있는 곳이 읍사무소 주변 준도시적인데요. 여기만 딱 벗어나는 순간 이제 농가주택만 보여요. 농가주택만요. 그래서 농촌 지역에서 다양한 종류의 건물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난개발이 되는 곳이죠. 준도시 지역이었고요.
저기 준농림지역은요, 경치가 아주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준농림지역이 많이 분포했던 곳이 경기도 가평이나 양평, 강원도 평창, 뭐 둔내 이런 곳이었습니다. 46번 국도 아시죠? 춘천 가는 길은 알아. 경춘 가도도 알아. 근데 46번 국도를 몰라. 같은 뜻이에요. 이 46번 국도 주변 경치가 아주 좋거든요. 그러면 저 준농림지역이 언제 땅값이 폭등했냐 그러면요. 주 5일제 근무제가 시행될 때부터 땅값이 폭등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토요일까지 근무했잖아요. 주 5일제 근무제가 몇 년도부터 시행됐습니까? 저는 잘 모르는 이유가 나는 항상 일주일에 7일 근무를 했기 때문에 나한테는 의미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2002년도부터일 거예요. 은행부터 시작했어요. 은행. 예. 그래서 예전에는 토요일도 은행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토요일날 은행 안 하겠대. 내가 제일 부러웠던 사람은 은행원들이야. 세상에 어떻게 금요일까지만 출근할 수가 있지? 세상에 그런 직장이 어디 있어 해갔는데 그래서 그때 저는 그때 시간이 토요일밖에 은행 갈 시간이 없었어요. 이제 토요일 은행 안 하잖아요. 걱정인 거야. 은행 갈 일수가 없으니까. 그랬는데 갑자기 폰뱅킹이라는 게 나왔어요. 폰뱅킹 전용 휴대폰이 나왔어요. LG에서 나온 게 있습니다. 조그만 게 나오는데 지금도 제 집에 있어요. 제가 기념해서 갖고 있으면 나중에 돈이 될까 봐, 골동품 될까 봐 갖고 있는데 그래가지고요. 세상에 이제 폰뱅킹이나 인터넷 뱅킹 아니면은 토요일날 어떻게 거래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랬을 때 바로 주 5일제 근무제가 시행됨으로 인해 가지고 저는 전에는 당일치기 여행이었거든요. 당일치기 여행. 이게 이제 1박 2일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했어요. 1박 2일. 하룻밤 자고 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하룻밤 잘 때 어디서 잘 것인가? 전용 공업지역 어때? 그런데 예, 중화학이나 공해성 공업. 예? 거의 다 준농림지역 한 겁니다. 경치가 아주 좋은데 숲속의 작은 마을, 펜션 이름, 별빛 마을 이런 거. 예? 그래서 숲속에 펜션이 처음 들어선 게 주 5일제 근무제가 시행되고 처음 들어섰어요. 그래서 주 5일제 근무제가 시행되고 난 다음에 우리 부동산 시장은요. 결정적으로 레저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가지고요. 레저 시설을 지을 수 있는 땅들이요. 땅값이 폭등했고요. 대표가 준농림지역이었습니다. 준농림지역. 그래서 땅값 폭등 난개발되는 거였죠. 그래서 정부가요. 골치 아픈 두 개의 지역을 중점 관리하겠다 해서 두 개를 하나로 통합하고 명칭을 관리지역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계획관리지역이요. 도시지역 핀 예상되는 지역 여기 있죠. 여기가 예전에 거의 준도시 지역이에요. 실제로는. 그래서 준도시 지역과 준농림 지역이 계속 틀린 지문으로 나오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 책을 한번 보시면 95페이지 용도 지역의 의 나오죠. 용도 지역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제가 칠판에 쓴 거 하나만 지정해야 돼. 용도 지역 지정은 누가 하는가 봐요.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지정 변경을 결정하고요. 밑에 판례는요. 용도 지역 지정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판례예요. 그래서 용도 지역을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권리를 침해당했다. 소송 제기를 할 수 있어요. 이 소송 제기하신 분이 이 판례가요. 웬 아주머니가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이 판례가. 읽어보면. 왜 그러냐면 소문이 난 거예요. 동네에. 동네 소문이 뭐냐면 우리 동네가 전용 주거지역인데 일반 주거지역으로 용도 지역이 변경된다는 소문 난 거예요. 이 아주 너무 행복했어요. 왜? 땅값이 올라가니까 집값이. 변경됐어. 용도 지역이. 그런데 자기 앞집까지만 바뀌었어. 앞집까지만. 자기 집부터는 그대로 전용 주거지역이에요. 열받아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 용도 지역 지정이나 변경 지정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가? 된다 그랬어요. 재판을 열어줬는데 이 아줌마 패소했습니다. 왜? 재판의 대상은 되는데 어디까지를 일반 주거지역으로 바꿀 것인가? 금을 긋는 것은 행정기관의 재량이다. 행정기관의 재량이다.
네 집을 빼놓은 것은 너의 권리를 침해한 게 아니다. 그래서 이분은 시간과 비용을 쓰고 판례만 만들어주고 본인은 고생만 한 거지. 팔 만들어준 거지. 그 판례입니다. 이게. 용도 지역 종류가 나오죠. 뒤로 쫙 넘겨봤더니 96페이지부터 해가지고 어느새 다 외웠네. 그렇지? 96페이지 방가로 4번에 자연환경 보전지역 뜻 나오죠. 농림지역 뜻 나오잖아요. 농림지역은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는 농업진흥지역과 보전산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 자연환경 보전지역 뜻이 시험이 여러 번 나왔어요. 자연환경 수자원 해양 생태계 상수원 문화재 보존과 수산자원 보호 육성 등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 그래서 우리 자연환경 보전 지역을 오염시킨 아저씨가 있습니다. 문상태 씨. 문상태 씨라고 계십니다. 실제로 우리 수강생 중에 있었습니다. 예, 자수해. 이렇게 이제 외우고 시험장에 갔습니다. 문화재, 상수원, 생태계, 자연환경, 수자원, 수산자원, 해안. 이렇게 외우고 시험장 갔는데 당의 시험 문제가요. 다음 중 자연환경 보전 지역의 지정 목적이 아닌 것은 1번 자연환경 보전, 2번 수자원 보전, 3번 생태계 보전, 4번 문화재 보전, 5번 토양 보전. 정답 5번. 토양 없죠. 이렇게 치사한 문제를 세상에 내는 분도 계셨다는 거지. 예. 다 문화재 보전 찍고 왔어. 문화재하고 자연환경이 무슨 상관이 했는데 시험 치고 집에 와서 책을 넘겨보니까 문화재 보전에 빨간 밑줄이 그어져 있고 별표가 돼 있는 거야. 예. 그렇죠? 이거. 예. 그래서 이제 뜻하고 제목을 다 외우셔야 되고요. 97페이지도 다 제가 칠판에 써놨네. 그렇죠? 뒤로 넘겨서 98페이지 표 있잖아요. 이 표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다 쓸 줄 알아야 돼. 외우고 뜻을 다 외우고 이래야지만 이제 앞으로 다음 주부터 공부가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용도 지역은 자유자재로 다 외우고 뜻을 다 암기해야겠다.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용도 지역의 행위 제한,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공부하고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있죠? 다음 주에 다 공부합니다. 그래서 오늘 숙제는 이거 다 암기해서 오시는 거고요. 다음 주 수업 시작할 때 제가 시켜볼 겁니다. 다 못 외우는 사 앞에 나와서 노래 한 곡 부르고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 우리 전용 주거 지역하고 일반 주거 세 분 되는 거 있잖아요. 전용 주거 3종 있나? 없어요. 이런 것들이 있죠. 다 시험 문제였어요, 예전에. 예, 정확하게 외우셔야 됩니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여러분들 주말에 너무 많이 심하게 노시면 안 돼요. 주말에. 그리고 항상 여러분 몸 조심하셔야 됩니다. 연로하신 분들이 막 뛰거나 그러다 넘어지면은 다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 보는 그날까지 우리는 떨어지는 낙엽에도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떨어지는 낙엽도 피하시고 옥체를 보존해야 됩니다. 옥체 보존. 왜? 수험생은요. 공부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몸이 안 따라주면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몸 관리 잘 하시고 지나치게 많이 놀지 마시고 근데 한 반나절은 쉬셔야 돼. 그래서 식사도 같이 가족들하고 하시고 뭐 영화도 좀 보시들 때 지나치게 공부하는데 지장이 있어가지고 일요일 날 절대 밤에 술 마시면 안 돼요, 여러분요. 일요일 날 밤에 술 마시잖아요. 다음 주 한 주일 내내 이 후유증이 와버려요, 진짜. 그러니까 토요일 날 밤에 마시면 괜찮은데 아니면 일요일 날 아침에 마시던가. 모닝 소주 있잖아, 모닝 소주. 예? 모닝 소맥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절대 일요일 날 저녁 때는 술 드시는 거 아니에요. 수험생들 입장에서는요. 월요일부터 꼬이기 시작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몸 관리 잘 하시고 그다음에 공법은 오늘 책 덮은 거 다음 주에 다시 피는 게 되면 안 돼, 이 시간에. 중간에 꼭 살펴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